로컬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 로컬 사례들을 보니까 참 익숙한 곳이 많아요. 뭐 특히나 뭐 양양 서피비치라든지 또 저 같은 이제 좀 젊은 세대들에게 익숙한 곳이 많은 만큼 한편으로는 이 로컬 발전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이 꼭 그것을 주도해야만 하는가, 기성세대들은 좀 어려운가 이런 의문도 좀 들더라고요. 키워드는 라이프 스타일 변화인 것 같아요. 네. 우리 기성세대는 물론 젊었을 때 뭐 달랐느냐. 그 V세대한테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희들은 계속 반복되는군요. 달랐다. 네. 그래서 세대 간의 차이는 뭐 자연스러운 거고요.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청년 가게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어머 노포 난립니다. 맞아요. 광장시장도 그렇고 보면. 이 노포가 오히려 그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사례도 많은데 네. 결국엔 콘텐츠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청년이나 기성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 가진 사람들은 다 잘하고 있다. 그래서 또 보면 골목 안에서 이런 변화를 반기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꼭 기성세대, 청년세대로 뭐 갈라치기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네, 교수님, 제가 네. 들으면서 메모를 진짜 많이 했어요. 마치 수험생이 된 것처럼 열심히 좀 공부를 했는데요. 네. 제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건축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건축물이 없으면 개발의 가능성도 없는 겁니까? 처음부터 저도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닌데 네. 돌이켜 보면 그 세 개의 건축물이 중요했다. 한옥, 적산가옥 그리고 단독주택인데 이 그 건축물이 그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당연히 중요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네. 청년들이 작은 예산으로 자기가 원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건축물인 거예요. 그래서 뭐 작은 한옥이 있다면 큰 돈 안 들여도 멋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또 들으면서 사실은 조금은 아득하게 느껴지는 것이 제가 만약에 저 같은 개인이 로컬을 설정을 해서 창업을 한다고 하면 그 콘텐츠 타운이 일단 형성이 되어야 저도 좀 힘을 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전국적으로 유명한 모든 상권 콘텐츠 타운이 한 가게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죠. 건축물, 골목길, 문화자원 이런 조건을 만족한 지역에 한 청년이 들어가서 가게를 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상권이 된 거지 처음부터 상권을 조성한 사례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원의 행궁동인데 네네. 행궁동 가보셨어요? 가봤죠. 너무 좋아합니다. 넣었죠. 네. 그러면 거기가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거기에 아무도 안 들어갔을까?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처음 들어간 커피 가게가 있어요. 네. 그 커피 가게가 2012년 정도 그때 첫 가게를 열었는데 이제 그 동네만 그 가게가 커피 전문점을 4개나 갖고 있습니다. 그 성곽길도 있고 네. 뭐 행궁도 있고 장안문도 있고 그리고 골목길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경관을 갖고 있는데도 아무도 안 들어갔던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지역은 한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들어가 만든 적 거의 없어요. 네. 그런 지역은 다 소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청년의 개인에게 좀 교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그 기회가 있는 동네가 많이 남아 있고요. 네. 네. 부족하다면 정부가 특히 소멸 지역의 원도심이나 읍면소재지에 이런 건축물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뭐 청년 마을이나 뭐 귀농 귀촌 이 모든 그 지원 사업을 지금 생활 인구도 마찬가지인데 새롭게 지역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렇죠 생태계를 고민 안 합니다. 그냥 개인 지원해서 알아서 찾아서 생존하라 이런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빨리 개인 지원을 떠나서 마을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로컬 브랜딩이 성공을 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주변에 집값도 오르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2000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네네. 현상이라서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 낙후된 지역에 사람들이 모이니 창업가도 모이고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이 있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현상은 한편으로는 자연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특히 그 매출 상승에 맞춰가야 되는데 보조를 네. 너무 그 과열되다 보면 그렇죠. 좀 여러 가지 또 복합적으로도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또 로컬리즘으로 좀 성공한 사례 조금 더 어떤 사례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그 처음에는 4개 지역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홍대, 이태원, 가로수길 그리고 삼청동인데요. 이렇게 유명 사례뿐만이 아니고 전국 곳곳에 가면 그런 변화를 감지할 수가 있는데 기본 동력은 말씀드렸듯이 건축 자원이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들어가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건축물이 있는 동네는 시간 문제입니다. 언젠가는 들어가요. 지금 서울의 그 2호선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2호선 모든 역 주변에 골목사건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없는 데가 있다 하면 다음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사실. 다음에 뜨는 곳은 지금 2호선 골목 중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이군요. 주로 관악구 쪽 전 주목하는데. 서울대 입구. 관악구에 네. 가면 뭐 2호선 역 주변에 신림역이라든가 서울대역 입구 일부 들어갔는데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많습니다. 행운동 같은 데를 저는 주목합니다.